전국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600명에 가깝게 근접을 했습니다. 자, 7월 1일 모레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죠. 그래서 그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수도권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방역당국 수도권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편 델타 변이 차단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확 달라진 것 같아요. 원래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주말 검사 감소 그 영향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는 확 뛰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목금에 더 증가하는데 보통 한 150명, 200명 증가한다고 봤을 때 네. 내일이나 이번 주 증가세가 조금 우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검사 건수도 적어서 양성률도 높은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뭐 5월, 5, 6월 달에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들지만은 사실은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보다 백신을 많이 맞으셨고 그래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감소하는 반면에 예. 젊은 층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또 지역별로도 수도권에서 점점 확산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 규모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인다고 우리가 착시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안 맞으신 분들 그리고 밀접한 지역 위주로 확산세가 점점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역 당국이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7월 1일부터 거리두기가 좀 많이 완화가 되는데 방역 당국 오늘 수도권이 특히 더 많이 나오니까 방역 대책을 발표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수요일마다 이 관련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네. 오늘로 당겨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당겨서 회의를 진행하는 이유가 지금 확진자 숫자가 어쨌든 지난주 대비 그리고 예. 지난주 대비 상당히 늘어난 상황인데 이 늘어난 확진자 숫자가 수도권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 확진자 중에 약 70%대에 해당하는 이런 확진자들이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고 특히 수도권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이제 높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제 좀 증가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른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이 사례들도 국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과 관련돼서 이제 방역과 관련돼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강화할 것인가를 이제 수도권 지자체장들하고 함께 논의를 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들에서 지금 뭐 방역 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라든가 이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이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관련된 논의는 진행을 하지만 이것과 관련돼서는 중앙 정부가 이제 상황을 조율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하는 수준인 것이고 지금 수도권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이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회의를 해서 이제 좀 그 내용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국내 코로나19 발생을 보니까 20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델타 바이러스와 연관지어서 저희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네, 앞으로 유행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델타 바이러스 위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겠는데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 감염의 경우에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으로 또 심하게 앓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감염되는 것보다 좀 늦게 감염이 발견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활동성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전파가 될 수가 있겠고 예.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게 되면은 주로 이제 다중이용시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위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런 장소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유흥업소 발생 사례를 봤을 때 비말 전파 위험 환경이 더 많고 또 전파가 되는 그런 양상에서 이용하셨던 분들이 여러 업소를 이용하신다든지 네. 또 방문하신 분들이 역학조사할 때 좀 쉽게 조사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더 빨리 될 수가 있겠고 예. 우리가 기존의 역학조사 역량으로 접촉자를 빨리 확인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사소한 접촉만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소한 접촉은 좀 놓칠 수가 있겠고 그런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앞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많겠는데요. 예. 지금 물론 이제 변이 바이러스 통계상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높진 않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유전자 분석을 한 5분 국내 감염 발생 같은 경우에 한 5분의 1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있을 가능성이 있겠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조용한 전파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은 더 빠르게 특히 젊은 층 위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20, 30대 확진자들을 보니까 음식점,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을 많이 이용을 했고 또 지인 간 전파가 많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중이용 시설 관련돼서는 이제 이른바 번화가 이렇게 뭐 이번에 이제 좀 외국인들이 좀 감염이 많이 됐다고 하는 이 원어민 강사들이 감염이 됐다고 하는 홍대 거리라든가 예. 이런 공간에서 상당히 좀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여기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녀도 이제 이 홍대 인근이라든지 이런 역에서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이렇게 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예. 그냥 가면서 봐도 상당히 많이들 모여서 이제 좀 이 즐겁게 있기 때문에 방역과 관련된 경각심은 상당히 이제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특히 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들어갈 때 좀 체온 체크를 한다든지 또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대부분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카페나 이런 데는 이제 음식이나 이제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경우에는 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유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네. 문제는 10시 이후에 지금 이제 영업이 끝나고 나서 이 다중이용 시설을 나와서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술판을 벌인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사실상 누구도 이제 여기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또는 뭐 예를 들면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술판을 벌인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실은 단속을 한다거나 개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행위들로 인해서 이 감염자 수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젊은 층들의 어떤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경기도는 그거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자기 음성이라고 거짓말 친 외국인 원어민 강사 때문에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요거 좀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주실까요? 이게 이제 지난 19일 날 이 원어민 강사 6명이 이제 홍대의 어떤 이 주점에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가진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약속을 하고 만난 것인지 네. 아니면 뭐 우연히 만난 것인지는 이제 확인이 필요한데 어쨌든 예. 이것 자체가 일단 6명이 모였기 때문에 이 방역수칙 위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 주점에서 이제 좀 집단 감염이 일어난 상황인데 이 6명이 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에 각자의 이제 그 직장이 있는 네. 이 경기도권의 이제 여러 곳으로 이제 좀 이렇게 좀 다시 이제 직장을 다니러 이제 간 거죠. 그게 학원들이죠. 보통.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학원들에서 다시 이제 학원생들이나 이렇게 좀 감염이 추가적으로 일어난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성남시에서 일하고 있는 원어민 강사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밀접 접촉자 이런 것으로 분류가 돼서 네. 좀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내가 이제 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니까 음성이 나왔다. 안 받았는데.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검사를 받은 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시간이 지났는데 좀 발열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때는 이제 실제로 검사를 받았고 네. 이 검사를 받아보니까 양성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음성이 나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이후에 일을 하고 여기서부터 또 발생한 이제 감염 사례들이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성남시의 경우에는 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금 이분을 고발하고 예. 이제 이 새롭게 이제 어떤 진단된 감염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 코로나19 상황 초반에 이태원에서 이제 감염된 분의 경우에 이제 맞아요. 학원 강사 거짓말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바가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리의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이해져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전파가 어디까지 된 거예요? 유치원선까지 됐다 아니면 학교까지 전파가 됐느냐 이것도 궁금해하던데요. 이게 상당히 불안해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경기교육청에서 밝힌 바는 이 원어민 강사들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학교 내 감염까지 이어진 사례는 지금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안한 상황임에는 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 내에 이제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관련돼서 한 73곳 정도의 경우에는 이제 원격 수업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경기도 내에 있는 영어 학원이라든지 좀 원어민 강사들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서 이제 음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확진된 다음에 열흘 만에 이게 각 학원으로 퍼지면서 130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이 사안에서는 어떤 걸 제일 문제점이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전파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 어떤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
자체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은 예. 또 어떤 그 우리가 방역 수칙 준수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전파 속도를 늦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학원 사례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집단 사례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산발적으로 생기지만은 대규모 감염으로는 이어지진 않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접촉자를 다 확인을 못해서 규모가 작은 것처럼 우리가 과소평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예.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철저히 하면서 어느 정도 전파가 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다면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집단 감염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았는데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접촉력 사소한 접촉으로도 전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집단 발생이 발생한 이후 한참 지나서도 계속 관련 집단 사례들이 한두 건씩 보고가 되고 있어서 예. 아마 이제 보통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서 접촉자를 격리하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검사해서 음성이 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집단 감염이 종료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계속적인 관련 확진자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만큼 좀 신속한 역학조사도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또 감염 경로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표 환자를 통해서 증상 발현이라든가 접촉자를 검사해서 또 그분들의 증상 발현이 더 빨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예. 이런 역학조사 과정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감염 경로도 알기가 어렵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N차 전파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N차 전파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좀 확인을 못할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델타 변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내 변이 바이러스 현황도 한번 짚어보면 우리나라는 아직은 괜찮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델타 변이가 또 최근 들어서 크게 감염자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일단 최근 1주간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확진된 걸로 지금 파악된 사례가 267명입니다. 그래서 누적 한 2,492건 정도의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267명, 한 주간 발생한 267명 중에 이 영국에서 온 알파형 변이가 18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도에서 온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73명이었고요. 예. 브라질에서 온 감마 변이가 4명, 그리고 남아공에서 온 베타 변이가 1명,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대다수의 사례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영국에서 온 알파 변이 바이러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늘어나는 속도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국면인 거죠. 일주일에 73명인데 누적해서는 이제 263건이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좀 확진이 된 사례를 보면 집단 감염 사례가 최근 4건이 있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앞서 쭉 말씀하셨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 감염력이 지금 말씀드린 이제 영국에서 온 알파 변이보다도 훨씬 이제 강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방역 당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증가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전면적으로 뭐 전파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는 아직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이 입국 과정에서 이제 지금 검역 단계에서 이제 좀 확인이 된다든지 뭐 일부 집단 감염 사례에서 확인이 되고는 있지만 지역 사회 전파가 전면적으로 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좀 아직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행 속도를 보면 지역 감염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도 있는데 델타 변이가 좀 우세종이 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면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 가야 할까요? 네, 지금 정부에서 노력하는 것처럼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를 통해서 해외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 중심으로 해외 유입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몇 개 나라만 막아서는 충분히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결국 이것도 우리가 한계에 다다를 수가 있겠다. 처음에 이제 영국발 변이를 막기 위해서 영국 직항을 우리가 한동안 금지했지만 결국은 영국발 변이가 많이 지역사회에 감염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도 우리가 해외 입국 강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어차피 한계에 다다를 수가 있겠다. 예. 그런 우려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나온 그 백신
백신을 충분히 2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은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방 접종을 잘 맞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당분간 충분한 예방 접종이 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예. 그리고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도 백신을 예약하지 못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예방 접종 계획이 없어서 그분들 한 220만 명에 대한 위험 노출, 예. 그다음에 만성 질환이 많은 50대 중장년층에 대한 위험이 계속 남아 있고 또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도 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우리가 코로나19 후유증 같은 것들이 많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젊은 층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겠고 네. 또 이제 생기더라도 우리가 역학조사를 많이 하면 빨리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워낙 전파 속도도 빠르고 우리가 감염을 인지하는 시간이 늦게 되면은 그만큼 역학조사 효율도 떨어지고 사소한 접촉자도 모두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 역학조사도 기존 바이러스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더 어렵고 놓치는 접촉자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중환자 병상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많이 생겨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중환자 병상 같은 건 좀 많이 비어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올 때 열이 난다든지 증상이 의심돼서 이제 응급실로 오시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코로나19 감염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열이 나고 또 백신 예방 접종 맞아서 열 나고 이런 분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네. 처음에 올 땐 감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격리실로 가셔야 되는데 아. 격리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열 환자들이 많고 예방 접종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응급실이 포화될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작년에 이제 경산에서 17세 소년이 이제 비 맞으면서 이제 마스크를 살려고 기다리다가 열이 나서 응급실을 갔는데 코로나19가 의심돼서 진료를 못 받고 가서 이제 좀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응급실에 격리실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충분한 의료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라든지 1차 예. 대응 요원 분들이 예방 접종도 하셔야 되고 또 확진자 생기면 확진자 관리도 해야 되고 접촉자 관리도 해야 되고 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 보건소 1차 대응 인력의 피로도도 더 증가될 수가 있어서 예. 정신적인 지원만으로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결국 일을 줄여지거나 인원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차 대응 요원 인력도 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지금 현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리 시간을 버는 노력들이 지금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모레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 체제가 적용이 되는데 많이 기다려서 기대도 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이니까 1단계로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오히려 내일 모레부터는 단계를 더 올리나 봐요. 확진자가 춘천이 꽤 많이 나오나 보죠? 이게 이제 이 비수도권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이제 이 상당히 이제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제 지자체들은 지자체별로 이제 이행 기간을 둔다든지 해서 좀 여러모로 이 심각하게 이 일순간에 이제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좀 방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예. 뭐 예외도 있습니다. 충남 같은 데는 이제 그러한 이행 기간도 안 둬도 된다. 방역에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강원 춘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리두기를 3단계를 일단은 당분간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가 한 70명 정도가 나왔고 이 대형마트 관련돼서 이제 이 중에 이제 관련된 확진자가 28명인데 앞으로도 이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이 관련해서 이제 이 확진자가 쭉 발생하고 있는 과정에 자가격리 지금 들어간 사람만 1,100여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더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거리두기를 3단계를 적용한다는 것이고 춘천 시민들이 약 2만 명이 넘게 지금 자발적으로 진단검사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진단검사에 참여하는 이 지역 인구를 늘린다는 것이니까 춘천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경각심을 크게 높여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어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용인의 한 워터파크에서 물총 싸움 이벤트가 있었는데 예. 방역 당국의 문체부와 경기도에 조사를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이제 그 에버랜드에서 네. 이제 좀 이렇게 즐겁게 또 놀이를 하는 어떤 행사인데 예. 물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예. 그렇습니다. 물이 저렇게 떨어지는 어떤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물총을 서로 쏘는 이러한 어떤 놀이 행사였던 거죠. 네. 근데 저기서 이제 거리두기를 그래도 이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기에 이제 일정 정도 이제 그 어떤 그 기간 좀 이 거리를 둘 수 있는 표식을 해놨다고 하거든요. 예, 바닥에 뭐 써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표식에 들어가서 이제 물총을 쏴달라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기 가만히 서서 물총을 쏠 것 잘안 되죠. 같으면 재미가 없겠죠. 일단 뭐 가만히 서 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데 물총을 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제 뒤엉키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방역 당국은 저 행사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와 문체부에 이 예. 행사 관련돼서는 조사를 해달라 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특히 저기에 들어가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스크의 경우에 이렇게 물에 젖으면 네. 이 필터가 물에 젖으면 사실상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도 지금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더더욱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네. 이러한 행사를 하기 전에 예를 들면 방역 당국에 문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신경을 좀 써서 행사를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렇게 많이 모여서 저렇게 신나게 즐기는 풍경은 진짜 못 본 것 같거든요. 옛날 자료화면인 줄 알았더니 최근에 발생한 일이었어요. 돌파 감염이라는 게 백신을 맞은 다음에 그 코로나에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돌파 감염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방역당국 발표에 따르면 한 44명 정도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예. 2주 전에 접종을 완료하신 분이 한 300만 정도라고 봤을 때 네. 10만 명당 한 한두 명 정도 발생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0.01% 1000명 중에 1명 정도 백신을 접종 완료했는데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일단은 현재까지는 백신을 맞으셔서 걸린다고 하더라도 예. 대부분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확률은 매우 적고 지금 또 최근 나온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1차만 맞으신 경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감염이 잘 될 수 있지만 중증이나 사망이 되는 확률을 75% 낮출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한 번이라도 맞으신 분들은 물론 방역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만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시더라도 일단 중증화나 사망률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 접종을 보다 좀 많은 분들이 맞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돌파 감염이 생기는 것이 백신 접종을 맞고 왜 감염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감염이 됐을 때 그래도 중증화율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하지만 그래도 일부 면역이 떨어지고 워낙 기저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사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최대한 돌파 감염을 좀 줄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차 접종까지 다 완료하시고 또 지역사회 감염 위험 자체를 줄여서 예방접종 맞으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예. 감염에 좀 노출되는 것을 좀 줄이고 또 예방접종을 맞으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당분 마스크 쓰기라든지 거리 두기 지키기 이런 노력들은 좀 계속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